전자세금계에서 발급 시연을 하겠습니다. 전자세금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 로그인을 클릭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서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안카드 로그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카드 로그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클릭을 합니다. 보안카드가 있는 사업장은 보안카드 난수 입력 창이 나오고 보안카드가 없는 사업장은 보안카드 난수 입력 창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안카드 난수 창에 27번 앞에 두 자리, 28번 뒤에 두 자리를 입력한 후에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다음은 공인인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그인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공인인서로 로그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서 등록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공인인서를 선택해서 비밀번호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은 그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한 정보가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에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회 발급을 클릭을 해서 발급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하단에 발급을 클릭하면 발급 종류가 나옵니다. 건별이나 월화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경우에는 건별 발급, 수정 발급은 수정 발급을 선택, 다량 발급권은 일괄 발급 등 용도에 맞는 발급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별 발급을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항목은 로그인한 정보가 그대로 반영되어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은 다르게 작성할 일이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 연월일만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꼭 확인하여 발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 연월일이 7월 16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이므로 일반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전사는 발급일 당일을 작성일자로 보여줍니다. 품목의 월도 작성월과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저는 6월 14일에 모니터 2대 판매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작성일자는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작성일자를 6월 14일로 변경합니다. 6월 14일로 변경하자 아래 품목월도 6월로 바뀌었습니다. 작성일자를 올바르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공급받는 자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번호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처음 등록하는 공급받는 자 정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거래처 정보에 수록이 됩니다. 저는 거래처 조회를 해서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면 등록된 거래처가 조회가 됩니다. 해당 거래권의 거래처를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공급받는 자 유효성 검사 후에 공급받는 자 정보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품목을 입력하겠습니다. 하나의 거래건이므로 품목의 일이 14일로 작성일자하고 동일하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모니터, 대, 2개, 2대, 단가 10만원을 입력하여 품목 입력 완료 및 공급가의 세액도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기 전에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을 하셨는지, 작성일자를 올바르게 하셨는지, 금액이 올바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급건에 대한 작성된 내용을 보여주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이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다시 체크가 가능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창이 나옵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 승인번호가 조회되고 계속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계속 발급을 누르시면 되고요. 발급 목록 조회를 선택할 경우에는 목록 조회로 바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조회를 원하실 경우는 팝업을 선택하시면 팝업 창이 나오고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건이 수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수정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입니다. 6월 24일 10만원 모니터 2대를 판매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급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수정 발급을 하겠습니다. 당초 발급건이 올바로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조회 발급, 목록 조회, 발급 목록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작성일자를 6월 24일로 올바르게 발급을 했고 거래처는 일반 상호, 공급가액은 20만원으로 발급해야 되는데 목록 조회에서 확인해 보니 금액을 2만원으로 잘못 발급한 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발급을 하고자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올바르게 수정 발급해야 됩니다. 금액을 오류로 발급한 건은 제 잘못이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으로만 그냥 그대로 수정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오류 발급했기 때문에 당초 거를 선택해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의 수정 발급 사유로 수정 발급을 해야 합니다. 수정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회 발급, 그다음에 발급, 그다음에 수정 발급을 클릭을 합니다. 수정 발급을 클릭하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메일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수정 발급하거나 다시 건별 발급해서 그 메일을 발송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중 발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메일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 조회 발급 메뉴의 하단에 보시면은 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발송하고자 하는 거래건을 선택을 하면 메일 주소 변경 및 재발송이 가능하니까 해당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입니다. 당초 발급거를 선택하고 수정 발급을 해야 하므로 당초 발급거를 선택하는 방법을 승인번호 아는 경우,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당초 전자 발급분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수정 발급건 대상 승인번호를 24자리를 다 아는 경우에 24자리를 입력 후에 확인을 클릭하면 당초 발급건이 선택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일자 또는 발급일자, 전송일자로 조회 조건을 두고 조회기간을 설정 또는 월별로 조회해서 수정 발급할 대상을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을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당초 전자 발급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7월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인 사업장이 5월에 100만원을 판매한 건이 8월에 반품이 들어온 경우 8월에 환입으로 수정 발급을 해야 됩니다. 당초 거래가 5월이므로 5월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8월에 환입으로 들어온 수정 발급건은 8월 날짜로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수정 발급 시 당초 건이 전자 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수정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작성 방법으로 조회되거나 작성 방법을 선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초 발급건에 대해 공급가의 오류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 발급을 해야 되므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 바로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선택을 하면 당초 발급건은 자동으로 다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올바른 내용으로 입력을 합니다.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는 올바르게 입력했으므로 그대로 두고요. 단가만 10만 원으로 올바르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발급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건에 대해 팝업이 나오고 여기서 올바르게 작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발급건이 취소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새로 작성하는 세금 계산서 내용이 보여지니까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확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취소를 해서 다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전자서명하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당초부 건에 대해서 취소된 수정세금 계산서 승인 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작성된 전자세금 계산 승인 번호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송한 이메일 주소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공고가의 오류건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중 발급된 세금 계산서나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당초건을 선택하고 수정 사유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이 마이너스로 자동 작성되고 전자설명만 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 발급건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사유와 발급 방법만 알고 있으면 수정 발급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수정 발급해야 되는 건들은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및 이중 발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는 사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공고가의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모니터 2대를 판매를 했는데 공급받는 자가 그중 한 대를 7월 15일에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이 된 건은 환입의 수정 사유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반품은 제 잘못이 아닌 공급받는 자 요청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반품이 된 날이 작성일자, 즉 물건의 판매가 된 때에 이므로 수정세금 계산서에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기한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환입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겠습니다. 조회발급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급에서 수정발급,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승인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로 수정발급 대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목록조에서 조회 후 해당 건을 더블클릭하면 세금계산서 양식이 보여지며 하단에 수정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발급도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선택해서 환입 바로 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반품이 된 날짜가 7월 15일이기 때문에 작성일자는 7월 15일로 작성을 하고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발급을 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수정세금계산 작성 내용이 팝업으로 조회됩니다. 올바르게 작성하셨다면 확인, 틀릴 경우는 취소를 선택하면 작성 내용이 취소가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전자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승인번호와 발송된 메일 주소 안내 팝업창이 나오고 정상으로 수정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고가의 변동입니다. 6월 24일 거래건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7월 10일에 5만원 할인을 해달라고 해서 5만원 할인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수량은 변동이 없고 금액만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고가의 변동으로 수정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매출 할인은 제 잘못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요청하여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건도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입니다. 즉 7월
10일에 5만 원 매출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작성일자는 7월 5일로 하고 발급 기한은 7월 5일 그 다음 달 10일 즉 8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당초 발급거를 선택해서 공고가의 변동 사유로 수정 발급을 하겠습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선택에서 공고가의 변동 바로 거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증가 또는 감소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금액 할인을 했기 때문에 감소를 선택하여 발급을 합니다. 이때 증가한 금액 및 또는 감소된 금액만 발급을 하는 겁니다. 공고가의 변동일이 7월 10일이니까 작성일은 7월 10일, 매출 할인된 금액은 5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5만 원으로 작성해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수정 발급으로 작성한 내용이 팝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전자서명하면 수정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 승인 번호와 발송된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는 팝업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 공고가에 변동을 해서 마이너스 5만 원 할인해 준 거래건에 대해서 계약이 해제가 발생된 경우 수정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에 5만 원 금액을 할인해 주었는데 공급받는 자가 7월 16일에 계약을 해제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7월 16일에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제건이 발생된 날이 7월 16일이기 때문에 작성일자는 7월 16일로 수정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당초 20만 원 건에 대해서 7월 10일에 공고가의 변동으로 마이너스 5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 발급 시에는 남은 차에 20만 원에서 마이너스 5만 원을 했으니까 15만 원만 남았죠. 이 차에 15만 원만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공고가의 변동이 있고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은 금액으로 수정 발급해야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당초 발급건을 선택해서 수정 발급을 합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안내 팝업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당초 발급된 금액 전액이 마이너스로 세팅이 됩니다. 그대로 발급하면 안 되시겠죠? 7월 12일 공고가의 변동으로 마이너스 5만 원, 발급 후에 남은 잔액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그 15만 원이 됩니다. 잔액이 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작성일은 계약의 해제일 7월 16일 금액은 마이너스 15만 원으로 입력하여 수정 발급을 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수정 발급 작성 내용이 팝업이 되고 확인을 클릭해서 전자서명을 하면 수정 발급이 완료됩니다.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수정세금 계산서 승인번호, 발송된 이메일 주소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다음은 내구신용장 등 사후 개설 관련해서 수정 발급을 하겠습니다. 6월 24일 모니터 판매 한 건이 수출이 확정이 돼서 7월 6일 일부 금액 10만 원에 대해서 내구신용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내구신용장 사후 개설로 해당 금액을 영세율로 수정 발급해야 됩니다. 당초부를 조회해서 수정 발급을 하겠습니다. 수정 발급 사유는 내구신용장 등 사후 개설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수정 발급 화면으로 전환이 되며 금액이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건 20만 원 중 10만 원만 내구신용장이 개설되었으니까 이때는 일부 금액을 선택을 합니다. 일부 개설된 금액 10만 원에 대해 당초 세금 계산서 취소분으로 마이너스 10만 원을 작성을 하시면 입력된 금액만큼 하단에 영세후 세금 계산서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개설된 금액만큼 단초 세금 계산서에 마이너스로 작성 내용과 하단에 마이너스 작성한 금액만큼 영세율로 작성된 내용이 팝업으로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내구신용장 개설된 금액만큼 당초부 마이너스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와 영세율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 승인번호와 이메일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또 수정 발급도 동일합니다. 발급 화면에
탭만 전자계산서로 선택을 해서 발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로그인 할 경우에는 조회 발급, 건발 발급을 클릭하면 계산서 발급 화면으로 이동 여부를 묻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계산서 면세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계산서 발급 화면은 세액란이 없고 공고가액란만 있고 그다음 물건을 판 날을 작성일자로 금액을 입력을 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계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동일하게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10만원 거래건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시에 작성일자는 홈택스 로그인 날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거래일자, 물건이 판 날이 공급 시기이므로 7월 3일로 변경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일자를 7월 3일로 변경, 거래처 입력, 품목을 입력하여 발급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내역이 팝업이 되고 정확하게 입력을 했으면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전자서명하면 전자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승인번호와 발송된 메일 주소 안내 팝업이 나오고 공급받는 자나 공급자가 그 전자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